하는 뭐 10분, 20분의 운동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것들이 지금 각 교육청에서 좋은 사례로 지금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주중에 교육부가 애쓰시니까 또 주말에는 저희 문체부가 나서서 신나는 주말 체육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활동 꼭 시켜보십시오. 아마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를 아마 부모님께서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자, 몸도 건강하고 우리 마음도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인가? 그 구체적인 이야기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마지막에 이제 정책, 정말 떨리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2부로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대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제 교육부가 또 사회부총리 부서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 10월에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체육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여러 부처가 같이 이제 함께해서 내놨습니다. 그 크게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체육 수업 좀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스포츠 활동이나 체육 활동은 이제 다른 과목과 좀 타협할 수 없이 좀 이게 근본이 되는 거니까 시간을 좀 대폭 늘리는 이제 방안을 발표를 했고. 또 이제 중학교로 가면 아이들이 이제 스포츠 클럽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클럽 활동도 30% 이상 늘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이들이 가정이나 또 뭐 이렇게 방과 후에도 마음껏 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또 했고요. 늘봄 학교라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 그래서 기억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1시 되면 이제 끝나고 그냥 학원 뺑뺑이를 도는데 그게 아니고 학교에 남아서 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늘봄 학교에서도 이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외국에서도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그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에 코치들도 많이 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전직 선수라든지 뭐 야구협회라든가 협회라든지. 프로축구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지금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학교에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문체부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은 이번 정부에서 좀 반드시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부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체부 정책 말씀해 주시죠. 앞서 이조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4대 핵심 과제는 문화체육관광부도 함께 협력해서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내실 있는 정규 체육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또 그리고 즐겁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핸드볼이라든지 티볼 이런 뉴 스포츠를 개발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학생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국민 모든 분들의 그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애 주기별로 또 유소년기, 청소년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안팎으로 이런 스포츠를 마음껏 누리고 평생 스포츠 참여하고 건강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만 좀 덧붙이죠. 예, 갑자기 생각나신 거예요. 네,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 스포츠 종목도 있지만 또 이제 특히 이제 아이들 중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 좀 쉽게 이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뭐 K-팝 댄스라든가 뭐 또 5명이 차야지 농구를 하는데 뭐 3명이 하는 농구라든가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장려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일단 오늘 장관님, 차관님 이렇게 두 부서가 나와서 사실 어떤 얘기를 저도 할까 했을 때 저는 이 말씀하신 이 아동 청소년의 건강은 어느 부서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결국은 청소년 거쳐서 성인이 되는데 이때의 생활 습관, 운동을 내가 접해보고 스포츠를 경험했던 거랑 나는 이때 전혀 안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대학을 갔다 했을 때 이게 이어지는 걸 보면요. 운동을 안 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대도요. 150개 이상의 체육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듣는 사람은 5개, 8개를 듣고 졸업하고요. 안 듣는 사람은 하나도 안 듣고 졸업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비만도 높고 하지만 지금 가이드라인을 국가가 나와서 해요. 이미 중강도 이상의 1시간을
초중고등학교는 다 해야 된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요. 강도까지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중고등학교 가면 150분이 아니라 225분으로 늘려야 된다.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근거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사실 듣기가 어렵거든요.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너무나 좋은 자리고 또 이런 실질적인 지금 방안과 정책이 정말 결실을 낼 수 있도록 범부처 간에 정말 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네.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럼요. 말씀인 게 느껴지고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리고 유아기 청소년기에 얼마나 이 체육 활동이 중요한지를 모두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또 고민하고 계시는데 재민 씨 어떻습니까? 정책들을 들어봤는데. 연예계 입장은요. 예, 연예계 굉장히, 입장 제가 놓쳤네요. 반갑다. 네. 반갑다. 근데 체육 수업의 시수가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사실 교육 과정이 계속 바뀌면서 체육이라고 하는 수업이 한때는 필수 과정이었다가 선택 과정으로 또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1학년 때 많이 몰고 2, 3학년 때는 안 한다든지 맞아요. 이렇게 좀 자율성이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아이들이 스포츠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간과하게 되고 결국은 스포츠 활동이라는 것은 내 공부 시간을 깎아먹는 그리고 내가 피로해지기 때문에 학원 가서 잘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식이 언제까지 간다?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행복도가 그럼 그 사이에 상승했는가? 물론 대학도 중요하고 연봉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지만 행복도는 그와 반비례하게 계속 떨어졌다는 떨어지고 거죠. 있죠. 우리 사회가 우리 어른들이 어떤 가치를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에 저는 그 고민의 중심에 스포츠 활동이 있다고 보고 그것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 학교 교육에서의 체육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예계 입장이었습니다. 네, 연예계 입장 감사합니다. 예. 장민환 차관님께 좀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되면 이 프로 그 스포츠도 이렇게 같이 좀 꽃피울 수 있을 건지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저희가 이제 그 메달을 어디서 땄는지를 보면 네, 네. 개인 종목, 기록 종목에는 굉장히 선전을 했는데 그 단체 종목에서는 맞아요. 예. 상당히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 네. 또 내년 파리 올림픽에도 그 남자 축구하고 여자 핸드볼 외에는 저희가 이제 출전이 사실상 이제 어려워지게 됐거든요. 그 지금 그런 이유는 학교 운동부에 식스맨이 없고 그냥 그 이렇게 일반 학생 데려다가 멤버 채워서 연습할 시간이 없고 이제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서 이런 단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해주고 거기에서 특기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또 좀 엘리트로 할 수 있게끔 또 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런 것들이 되면 운동부도 활성화도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단체 종목에도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어서 또 뭔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쭉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그런 체육 교과 문제 독립 분립 문제를 계속 교육부하고 이제 협의해 왔는데 그런 거에서 사실은 뭐를 줄이고 뭘 늘리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장관님 입장에서 쉽지는 않으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걸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죠. 네. 모든 교육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건 맞지만 특히 이런 체육교육 같은 경우는 진짜 죽을 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인데 또 지금 이제 바뀌어가는 시기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고민하고 우리가 소통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예. 많은 이제 우리 사회 리더들이 특히 팬데믹 거치면서 체육 교육을 빨리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도 내놓았고요. 또 앞으로 이제 추진할 때 좀 더 좀 강하게 이 체육 활동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네. 좀 그게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전 맞습니다. 예, 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네. 이제 아이가 중학생인데 그 코로나 때 워낙 많이 또 힘들어하기도 했고 네, 네. 그리고 막 공부할 때보다는 사실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팀 짜서 축구하고 막 농구하고 할 때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스포츠다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 마음이 모아졌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 여건상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 송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해외 사례랑 비교하면 바시티 팀이라고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 있는데 정말 학생들은 자기가 다 운동을 못해도 그 자기 팀을 또 응원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그중에서 잘하는 친구는 학교 대표가 되고 응원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하나됨을 배우고 그럼 그 안에서 폭력이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왜냐면 그런 에너지 발산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팀으로 향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대학교 와서는 못 고칩니다. 갑자기 운동을 안 하고 신체 활동을 안 하는 습관이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뼈 건강만 말씀을 드려도 뼈가 20대 중반부터 뼈가 더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예, 뼈 근육은 골격계는 다 그때 다 된 걸로 남은 평생 사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우린 다 늦은 거네요. 우리 늦었습니다. 우리 늦었네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초등, 중고등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적극 아끼지 않는 정책 후원이 저는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동 청소년기의 이런 체육 활동, 스포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교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게 장 차관님께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지금 정책들을 또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장 차관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부산광역시에 있는 한 중학교. 다양한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등교 시간, 학생들이 교실로 가지 않고 운동장으로 모여듭니다. 아침부터 시작되는 농구, 축구, 티볼, 배구, 탁구. 네, 우리 학교는 바른 인재 육성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종목에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아침 체인지로 참여하고 있고 수요일 아침에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침 줄넘기, 자율체육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약간 피곤한 것도 사라지고 공부도 집중 잘 되고 이게 아침 체인지를 하면서 친구들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끈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체인지가 있었다면 점심 체인지도 있겠죠? 점심시간 이루어지는 사제동행 농구 한판. 적극적으로 파이팅!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협동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방과 후에는 야구부를 비롯한 저녁 체인지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체인지 외에도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해 기량이 뛰어난 학생을 교회 대회에 참가시킨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각종 교회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충남 천안시에 있는 또 다른 스포츠 활성화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특별한 체육 수업으로 꽉꽉 채웠다고 합니다. 잠깐, 이거 체육 수업 맞나요? AR 기술을 이용한 AR 피구도 하고 있고 스크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크린 VR 수업도 하고 있고 바닥에다가 쏘는 이제 플로어 VR이라고 하는 건강 체력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특별한 체육 수업에 학생들이 푹 빠졌는데요. 이런 거 맨날 했으면 좋겠어요. 방과후 할 때 체육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대상은 팝스 측정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4등급, 5등급 또는 이제 비만 학생들이 우선 대상자고요. 그 외에도 일반 학생들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체력 증진을 위한 건강 체력 교실 외에도 자세 교정을 목표로 하는 자세 교정반도 있습니다. 자세 교정반 수업인 외발 자전거는 척추 측만증, 거북목 등 자세 교정에 큰 도움이 되고 균형 감각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진행되는 스포츠 활동, 플로어볼.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참여합니다. 주말에 이렇게 수업하니까 되게 좋고 주말 알차게 보내는 느낌이 들어요. 주말에 집에서는 뭐 할 거 없어서 핸드폰이나 TV만 보는데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학교에서 체육 수업 활성화에 힘을 쏟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신체 활동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비만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학생들이 불안정한 학생들도 많아지고 이것은 움직임의 욕구가 해소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교육 차원에서의 체육 활동이 그런 부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체육 활동을 통해서 대면으로 학생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과 직결되는 건강한 신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가 아이들의 건강까지 챙깁니다. 아,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 역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라 이게 뭔가 에너지를 분출시켜야 될 것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아이들 표정이 한결 밝아 보이는데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오셨거든요. 이런 지금 학교 수업이 굉장하게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부산에서 시작해서 정말 많은 효과를 빠르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부산뿐만 아니고 지금 경기도도 시작했고 각 교육청들이 지금 이제 앞다퉈서 지금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투고 있나요? 네. 교육부도 지원하고 있고요. 네, 오. 차관님, 네. 아침 운동 네.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아, 너무 뿌듯하고 저도 같이 가서 하고 싶네요. 그 아침 운동은 사실 그 집중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도파민 분비를 왕성하게 해줘서 아이들이 이제 일과 학습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순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많은 혈액이 흐르게 해서 산소라든지 이런 영양소 공급을 원활하게 이제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하루는 굉장히 생기 있게 그 시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한 습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의 존 레어티 교수라고요. 한국에 최근에 방문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특히 아이들 스포츠 경우에 이제 학교 폭력에도 상당히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운동 특히 하고 나면 서로 이렇게 이제 배려하고 이런 이제 그런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또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근데 아침에 하는 뭐 10분, 20분의 운동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것들이 지금 각 교육청에서 좋은 사례로 지금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장관님이 또 아침 운동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뿌듯했는데 제가 사실 아직도 역도 바벨 운동을 하거든요. 아직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역도는 제가 가장 잘하는 거니까 사실은 잘 못하는 걸 하고 와서 전 역도를 해요. 안 된다면 몇 킬로 되는지 좀 여쭤봐도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이 마음이 기록 경기는 또 하다 보면 막 욕심이 생겨요. 생기죠. 근데 마음만 생각하고 몸을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100kg 이상은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세트와 횟수를 늘리면서 이제 지금 그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 정도를 아침에 해요, 저도. 보통 사람들은 뭐 40kg 이상을 하지 말자, 50kg인데 가볍게 100kg 이상만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15kg 하고 다음 만약에 20kg 하면 다음 못 걷거든요. 손이 떨리고. 야.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아침에 운동을 하면 사실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 내가 이제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생각을 하게 되고 운동하면서 집중력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되게 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열이 나고 땀이 돼야지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뭔가 하루를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아침에 정돈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순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되게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0kg 이상은 안 듣는 걸로. 100kg 이상은 예. 하지 않기로 하고요. 네. 아니 근데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교과 수업 따라가기도 힘든데 저렇게 아침에 운동하면 지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송욱 교수님? 이게 이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육과 뇌가 이제 붙어 있어요. 네. 이게 이전에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이제 뇌 척수는 중추신경, 근육은 말초인데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은 사실은 한 길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같이 했더니 몸에 근육 쪽에서 이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기억을 중추하는 그 해마라는 부위라든지 이런 쪽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줘서 인지 기능을 좋게 하고 기억력을 돕고 이런 것들이 과학에서
검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예, 건강한 근육과 신체는 우리 애들을 똑똑하게 한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게 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거 기반 이제 교육 정책이라고 해서 네. 사실 이제 교육 정책도 이제 전거에 기반해서 그쵸. 효과성을 보고 이제 효과성 있는 걸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선진국에서도 다 인정되고 또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지금 스포츠 쪽을 강화하고 체육 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면 네, 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께서 이 아이를 운동을 좀 시키고 싶다. 그래서 운동을 시키려고 해도 운동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또 다시 좀 사교육에 네, 네. 학원에 또 의지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네, 이건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네. 넓음 학교라고 해서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오후 시간에 원하면은 마음껏 스포츠 활동, 또 예술 활동, 뭐 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돌봄도 해주고 네. 그래서 그걸 넓음 학교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널 돌본다, 뭐 널 본 같다, 뭐 이렇게 한 건데요. 원래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드릴 때 시범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상당히 지금 성공적이고요. 학부모들 일단 다 만족하시고 또 아이들도 좋아하고 거기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뭐 야구위원회나 프로스포츠 협회나 이런 데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훨씬 더 이제 빠르게 확대해서 지금 실시 예정입니다. 지난 그 필통톡에서 이제 늘봄 학교를 확대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1년 앞당겼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이나요. 네, 그래서 한국야구위원회 또 프로축구연맹은 사실 이제 문체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약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 뭐 프로 선수들이 와서 아이들 지도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장관님이 아이들과 축구하는 축구도 사진 했습니다. 봤는데 네. 그게 혹시 맞습니다. 예. 문체부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니,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도움이라기보다도 저희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7월에 임명되고 처음으로 제가 갔던 행사가 바로 이 늘봄학교 시범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장관님도 뵙고 아이들하고 이제 대통령께서 티볼, 네. 그것도 이제 하는 거를 봤는데 그때는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업하는 걸 보고 이제 학부모 간담회를 하는데 너무나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만족하시고 오히려 이제 종목을 더 많이 다양하게 늘려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나서서 이제 할 것이고 뭐 축구, 야구만 있는데 혹시 역도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인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네, 있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늘봄 학교 외에도 주말에 사실 아이들이 시간이 많잖아요. 주말에도 사실 건전한 스포츠 활동이 많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요거는 좀 우리가 문체부에 부탁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주중에 교육부가 애쓰시니까 또 주말에는 저희 문체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먼저 학교 체육 시설이나 인근의 다양한 지역의 이제 체육 시설을 활용해서 주말 강습 프로그램인 신나는 주말 체육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배구 이런 친숙한 종목부터 뭐 승마나 서핑 이런 스키처럼 학교에서 접하기 힘든 이런 종목들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종목별로 지역에 있는 주말 리그인 아이리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뿐만이 아니라 함께 방문한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 또 이런 체험존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스포츠 시설이 주말에 그러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교육시설 복합화라고 해서 이제 학교 시설, 스포츠 시설을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스포츠 시설을 이제 더 확충하는데 학교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그 시설에 또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선진국 가면 수영장이 다 딸려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우리는 100여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300개를 더 늘려서 짓는 지금 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이웃 학교 뭐 수영장에 가서 또 수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300개 수영장을 더 복합 시설화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또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저희가 같습니다. 스포츠 체육
강화는 정말 진심입니다. 아니 근데 스포츠 체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 좀 진심 아니십니까? 진심으로 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동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성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노년기가 돼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체력. 기초 체육 스포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보면 이렇게 저학년 때는 운동을 좀 시키다가 나중에 이제 학업에 집중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운동이 약간 뒤쪽으로 밀려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사실 더 균형이 잡히고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체육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이 이제 모든 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부모들께 한 말씀씩 박재민 씨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아마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이 스포츠 활동 때문에 학업을 좀 등한시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미 인류사에는 너무나도 성공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이 교육부와 문체부의 정책을 믿으시고 그리고 아이의 능력과 건강을 믿어보시고 스포츠 활동 꼭 시켜보십시오. 아마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를 아마 부모님께서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과 이제 미래를 쭉 내다보면 이제는 창의력의 승부를 짓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남을 잘 따라하고 모방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기에 한계가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창의성 있는 인재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스포츠, 땀의 어떤 귀중함, 그리고 함께함의 귀중함을 성장하면서 배우는 이 스포츠 교육이야말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인재라고 봅니다. 자, 장민환 차관님. 네. 사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스포츠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늘 체육은 뒷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체육이 입시에 반영이 안 된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유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그러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이 그런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장관님. 그 체육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하면 학부모님들께서 체육의 중요성을 빨리 좀 인식하시고 아이들의 그 체육 활동, 스포츠 활동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육부로서도 스포츠 시간을 늘린다거나 또 체육을 강조한다거나 이런 쪽에서는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학교 체육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최선의 투자입니다. 자, 미래 세대 아이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게 뛰어놀고 그리고 운동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